요즘 같은 날 시원한 음식이 자꾸 당기시죠? 그런데 그 음식들 정말 몸을 식혀주는 걸까요? 오히려 더위에 지친 우리 몸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덥다고 아무 음식이나 찾다 보면 속은 더부룩하고 기운은 더 빠지고 심하면 혈압까지 올라가거나 장에 탈이 나기 쉽습니다. 더위를 피하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병을 부르는 셈이지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체온 조절 기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음식 하나 잘못 먹으면 탈나기가 훨씬 쉽습니다. 냉면, 팥빙수, 과일 주스. 시원하다고 생각되는 이 음식들이 과연 정말 안전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더위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주의할 음식들, 지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주변에 더위에 약한 분, 입맛 없어서 아무거나 드시는 분 계시다면 꼭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더 많은 건강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덥고 지치는 여름날 입맛이 뚝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원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죠. 냉면, 콩국수, 팥빙수,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그리고 차가운 과일까지 입안이 얼얼할 만큼 시원한 음식을 먹고 나면 마치 더위도 씻겨 내려간 것처럼 속이 시원해지는데요. 하지만 그 기분 좋은 시원함이 우리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냉면이나 콩국수 같은 차가운 면류는 식욕이 없을 때 쉽게 넘길 수 있어서 자주 찾게 되지만 대부분 나트륨이 높고 탄수화물이 많으며 단백질이나 섬유질은 부족합니다. 결국 먹고 나도 금세 허기지고 혈당도 급격하게 오르기 쉽습니다. 게다가 위장은 찬 음식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소화기 기능이 떨어지고 더부룩하거나 속 쓰림을 느끼기도 합니다. 팥빙수나 아이스크림은 당분이 매우 높고 차가운 기운이 몸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체온을 갑자기 떨어뜨립니다. 이는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더 쓰게 만들고 결국 더 쉽게 지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찬 음식을 자주 먹으면 위장 근육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장내 가스가 차면서 복부 팽만감이나 변비,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인기 있는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갈증 해소를 위해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이 음료들 대부분이 당 함량이 매우 높고 일시적으로 시원하긴 해도 갈증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탈수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혈당과 체중 관리에도 큰 악영향을 줍니다. 또 수박이나 참외 같은 여름 과일들. 수분이 많아서 갈증 해소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빈속에 과하게 먹거나 식사 직후에 섭취하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고 복부팽만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위 이기려 먹은 음식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철에 자주 먹는 음식들이 사실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피해는 젊은 사람보다 중장년층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 많은 분들이 입맛이 떨어지기도 하고 시원한 음식이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가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보이지 않게 세균이 자라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몸을 위협하게 됩니다. 가장 흔히 식중독을 유발하는 음식 중 하나는 남은 반찬입니다. 예를 들어 전날 먹다 남은 나물이나 무침류를 그대로 상온에 두었다가 다음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온에서 몇 시간만 지나도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리 후 2시간 이상 상온에 두는 음식은 여름철엔 그냥 버리는 게 안전합니다. 도시락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이들 소풍이나 본인의 외출을 위해 준비한 도시락을 보냉 없이 들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안에도 밥이나 반찬류의 세균이 증식하기 쉽습니다. 여름철엔 가급적이면 도시락 반찬에 국물이 적고 익힌 반찬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장고 안에 보관한 식품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을 넘긴 반찬이나 음식들을 냉장고에 두고 괜찮겠지 하고 다시 꺼내 드시는데 여름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세균은 아주 천천히 계속 증식하기 때문에 오래된 반찬은 되도록 빨리 정리하고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식품군으로는 육류, 생선, 계란, 유제품이 있습니다. 특히 생고기나 생선은 냉장 보관 중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계란은 상온에 오래 두지 말고 유제품은 개봉 후 빠르게 소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김밥, 회, 생야채 샐러드 등 조리하지 않고 바로 먹는 음식도 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선도와 위생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냉동 제품을 해동할 때 실온에 오래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위험한 행동입니다. 해동은 냉장고 안에서 천천히 하거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온에서 해동하면 겉은 녹아 있고 속은 차가운 상태에서 세균이 활발히 증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식중독은 단순히 배탈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열, 탈수, 심하면 입원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평소에 음식 보관과 조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위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은 결국 사소한 식습관에서부터 지켜지는 법입니다. 여름이면 꼭 먹는 음식들이 있죠. 시장에만 나가도 옥수수, 감자, 찐 고구마, 찰떡처럼 쫀득한 찹쌀떡까지 시원한 얼음물과 함께 곁들이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이런 음식들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먹는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섭취가 많은 탄수화물 위주 간식들, 예를 들면 옥수수, 감자, 떡류, 찹쌀, 냉면, 국수 같은 면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물론 이런 음식들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위 때문에 지쳐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혈당이 오르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고 심할 땐 어지러움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름철엔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서 빙수나 아이스크림, 냉커피, 달달한 쿨피스류, 음료를 함께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정말 혈당과 체온을 동시에 들쑤시는 조합입니다. 처음엔 시원해서 살 것 같다가 곧바로 속이 더부룩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린다, 피곤이 몰려온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 여름 제철 보양식이라고 해서 찹쌀로 만든 삼계탕이나 떡갈비, 닭죽을 많이 드시는데 이 역시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찹쌀이나 떡 같은 점성이 강한 음식은 위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더위로 지쳐있는 위장엔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한약재도 과도하게 들어가면 더위에 약한 분들에겐 독이 될 수도 있지요. 즉, 여름 제철 음식이라고 해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것. 특히 탄수화물, 당분, 점성 강한 음식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압, 심장 문제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더운 여름에 기운 차리자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더위로 지친 몸을 살리기 위해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찾으시죠. 삼계탕, 보신탕, 장어, 추어탕처럼 이름만 들어도 기운이 날 것 같은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누구에게나 건강한 음식일까요? 문제는 바로 기력 회복이라는 이름 아래 먹는 음식들이 오히려 몸에 과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름지고 소화가 어려운 보양식, 예를 들어 장어구이나 진한 한방, 삼계탕, 육수 진한 보신탕 등은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겐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계탕을 예로 들면 뚝배기에 담긴 고온의 국물과 찹쌀, 대추, 인삼 등 다양한 재료가 함께 들어있어 소화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더위로 지친 위장이 이걸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면 기력은커녕
속이 더부룩하고 체하거나 심지어 설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장어나 오리고기 같은 음식은 기름 함량이 매우 높아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평소 소화력이 약하거나 간 기능이 떨어지는 분,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운을 북돋우기는커녕 혈당이나 혈중지질 수치가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양식에는 나트륨 함량도 높습니다. 삼계탕 국물, 보신탕 국물, 양념이 들어간 장어구이 등에는 보이지 않게 많은 양의 소금이나 조미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먹고 나서 두통이나 부종, 심할 경우 혈압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음식은 건강에 좋다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음식이 지금의 내 몸 상태에 맞는지입니다. 건강하던 시절의 보양식이 효과 있었던 경험이 있다고 해도 지금의 나이에 지금의 몸 상태에서 과연 똑같은 반응을 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여름 건강 음식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은 오히려 더 큰 건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여름철엔 입맛이 없어서 뭔가 자극적인 게 당긴다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래서 냉면, 김치말이국수, 열무비빔국수 같은 시원한 면류나 매운 볶음, 젓갈, 장아찌 같은 짭짤한 반찬을 자주 찾게 되는데요. 입맛은 잠시 살아날지 몰라도 몸속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히 여름철에 자주 찾는 냉면이나 비빔국수는 문제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시원한 육수나 양념장에 포함된 소금과 조미료 양이 상당히 많아서 혈압이 있는 분들에겐 그야말로 폭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 종류 자체가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냉면은 메밀보다 감자 전분이 많이 섞인 경우가 많고 국수는 대부분 흰 밀가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입맛은 잠시 돌지만 혈당이 출렁이면서 피곤함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죠. 거기에 더해 비빔국수의 양념장, 김치말이국수에 들어가는 김치나 장아찌 같은 음식은 대부분 소금과 식초, 고춧가루 등 자극적인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속이 약한 분들은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겪기도 하고요.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수분이 몸에 고이면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도 쉽게 생깁니다. 그리고 여름에 더 자주 찾는 매운 음식, 불닭, 매콤한 탕 종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먹는 매운 음식이 시원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음식은 오히려 땀을 과도하게 나게 만들고 체온 조절을 방해하며 소화기관을 자극해 위장염이나 설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위에 입맛이 떨어지면 뭔가라도 먹어야 하니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입맛을 살리는 음식과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은 전혀 다릅니다. 결국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입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견딜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음식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입맛 돋운다고 찾아 먹은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름에는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철엔 더 건강을 챙기기 위해 영양제나 보양식, 건강식품을 찾으십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챙겨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름이라는 계절 자체가 가진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좋으라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름에 많이 찾는 삼계탕, 장어구이, 보신탕 같은 보양식부터 볼까요? 물론 영양가는 높습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원기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열량이 높고 소화에 부담이 큰 기름진 음식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특히 평소 위장이 약한 분들은 더위를 피하려다 무거운 보양식을 먹고 오히려 소화불량, 설사, 위염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몸이 축날까봐 챙겨 먹은 음식이 오히려 위장에 큰 부담이 된 거죠. 또 하나, 여름엔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더 챙겨 드시는데요. 비타민, 오메가3, 홍삼, 유산균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체력 보충엔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약처럼 믿고 과도하게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혈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약, 항응고제 등을 함께 복용하는 분들에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홍삼은 여름철의 체질에 따라 열을 더 올려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두통, 불면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름에는 건강식품 자체의 보관 문제도 큽니다. 유산균이나 오메가3 같은 제품은 고온에서 쉽게 변질되거나 효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도 없는 기름이나 가루를 비싸게 먹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더운 날씨에 땀은 더 나고 몸은 더 피곤한데 건강까지 걱정되니 뭔가라도 챙겨야 안심이 되는 마음 참 이해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체질과 계절에 맞는 방식으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모두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여름엔 몸이 예민해져 있고 땀을 많이 흘리면서 소화 흡수 능력도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극적이지 않고 소화 잘 되는 음식과 적절한 수분 보충, 충분한 휴식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무조건 섭취하기보다 나에게 맞는지 여름에 적절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것저것 조심하고 신경 쓴다 해도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정보에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몸은 단순합니다. 지키면 버티고 못 지키면 무너지는 몇 가지 원칙만 잘 따라도 여름이 훨씬 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수분 보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갈증을 느낄 때만 마시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미리미리 마셔야 합니다. 특히 물 대신 카페인 음료나 탄산음료, 아이스커피를 자주 드신다면 수분이 보충되기는커녕 오히려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고 심장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소화 잘 되는 음식을 가볍게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부담 없는 식사를 하루 3번 일정하게, 가능하면 찬 음식은 줄이고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여름철 위장을 덜 자극하고 에너지 회복에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무리하지 않는 운동은 오히려 약이 됩니다. 더위 때문에 활동을 줄이면 체력도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둔해지면서 더 쉽게 지치고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한낮에 밖에서 운동하거나 주말에 몰아서 운동하는 습관은 오히려 열사병탈수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 시원한 시간에 가볍게 걷기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냉방기기 사용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너무 더운 걸 참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에어컨을 장시간 틀어놓고 찬 바람을 직접 쐬면 관절통, 두통, 면역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도는 25에서 27도, 바람은 직접 닿지 않게, 그리고 한두 시간마다 환기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잠은 절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밤새 더위에 잠을 설치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여름엔 잠들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 전 샤워나 족욕으로 체온을 내려주는 습관, TV나 스마트폰은 잠자기 최소 1시간 전엔 끄기 같은 수면 루틴을 꼭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은 단순히 날씨가 더운 계절이 아니라 우리 몸이 시험받는 시기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병원 갈 일이 생기고 기력이 떨어지면 가을 이후까지 몸이 무너진 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물을 잘 마시고 잠을 잘 자고 제때 먹고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것. 이 기본을 여름에 실천하신다면 어떤 더위도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여름은 참 힘든 계절입니다. 숨만 쉬어도 덥고 움직이기만 해도 지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원래 여름에 유독 약하니까 그냥 참자 하고 넘기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보신 것처럼 사실 여름은 그냥 참고 넘기기에는 위험한 계절입니다.
더위 자체가 병이 되는 건 물론이고 우리 몸의 약한 부분을 더 쉽게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시기엔 건강을 제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 식습관, 수면 습관까지 한두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고지혈증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수치가 높아졌을 때 어떤 관리를 해야 할지, 약은 꼭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식단이나 생활 습관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